애플이 OLED 투자하세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이쪽 OLED 라인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많이 한다고 우리 아까 리포트에서 봤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뭐야? 라고 시장이 물어봤을 때 최근의 시장 추이나 주가 상승분이나 리포트 상의 종목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입니다. 월요일날 영상을 못 찍어서 화요일날 찍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중 유튜브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반도체 리포트 봤었죠? 반도체 리포트 봤고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여러가지 전략 중에서 매매 전략으로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안에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표적인 종목인 저스템, 자람테크놀로지, 그쵸? 미래반도체, JI테크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내가 더 신나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번 그 경험에 특정한 금액, 매매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성공적인 매매를 가져가다 보면은 본인의 그릇도 커지고 매매하는 전체적인 자금도 커지고 하면서 굳이 내가 지금 너무 투자 쪽에 초점만 맞춰놓고 주식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되뇌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길러지면은 투자가 됐건 매매가 됐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화요일이고 이번 주 리포트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들이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한 달 전부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에 따른 후발적인 모습들이 두 가지 정도의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8.7세대 OLED 투자권이었고 또 한 가지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대면적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장기 차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한 목적은 OLED 사업의 경쟁성 강화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포트에서 나오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폼팩터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강력한 투자권이 나타났을 때 그와 관련된 업종 테마들을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디스플레이 쪽의 산업 리포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신규 투자 본격화 전망. 장비 기준으로 2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드디어 애플이 아이패드 쪽에 OLED를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인 모니터에 TV 쪽에 OLED가 채택이 돼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들어가고 대면적에 들어가고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에도 들어가고 이런 수순대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OLED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50%에 육박한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또 다른 디바이스 기기로의 OLED의 확장은 기정사실화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채택을 하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당연히 맥북에도 채택을 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단 패널 업체들이 여전히 적정 수요에 맞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아이폰 모멘텀,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 아이패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인 전자단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블라블라 종목들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LCD 라인은 중국에 싹 다 내줬고요. 국내에서 LCD 라인 쪽으로는 추가 투자는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OLED 라인으로 추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려갔어요. 그래도 12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 8.7 시리즈 투자에 대한 4조 원짜리 자본적 지출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분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캐논 도끼 쪽에서 증착 장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블라블라 기술 공정 이야기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본적 지출은 매년 늘어날 전망을 생각하는 그래프고요. 자, 뭐가 될까요? 2026년, 27년에는 드디어 맥북의 OLED 패널 생산이 들어갈 것 같다. 지금은 가시권에 있는 거는 2024년도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라인이 같이 나오는 아이패드 쪽, 그쵸? 우리가 스마트폰 쪽에 OLED 패널, 중소형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등이죠. 대면적 쪽의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1등이죠. 그래서 면적 변화가 나오면서, 디바이스 변화가 나오면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딴 애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착 장비 들어갑니다. 발주가 들어가고 양산이 착수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6년경에는 맥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자금이 좀 모자라고 장비에 대한 발주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랬는데, LG전자에서 1조 원 빌려왔다고 아까 뉴스 봤죠?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시장의 부각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BOE 역시 그대로 따라오기 있긴 한데, 이번에 아이폰에서 패널 라인들이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일부 가져가 버린 거 보면은 BOE와의 지금 기술력 차이는 최소 여기서 말한 대로 2년 이상은 벌어져 있는 상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LCD 라인을 강력한 투자로 끌어당겨서 지금 가져간 중국과 지금의 OLED 라인의 기술력의 차이는 돈이라는 자금과 기술력이 접목했을 때 빠르게 좁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애플량 전체 매출 구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변화와 그 다음에 다음 차원의 투자권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OLED TV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에서 많이 겪었던 버닝 현상이라든지 점차 계속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대면적화해서 진짜 집에 들어놓는 TV 같은 것들이 싹 다 OLED로 바뀌는 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텀이 이제 시간이 된 장비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소재주를 볼 것인가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2024년도에 두 가지 타입의 출시 예상되고 있다. 아이패드는 800에서 10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다. OLED 패널 라인은 아이패드 쪽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60, 70%, 3D가 30, 40%. 만약에 OLED 아이패드가 아니고 이 아이폰 향이었으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다수, 나머지를 LGD가, BOE가 따라오는 국면. 그쵸? 애플과 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이폰이 OLED를 탑재하면서 침투율이 확 올라갔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스마트폰 라인의 OLED 채택률은 50%에 넘어갔다. 중국도 따라오고 있다. 자, 처음에 그랬어요. 신기술에 대한 발표는 삼성전자나 중국 기업이 하고 시장을 완전히 개화시키는 건 애플의 몫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XR 기기의 출현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메타라든지 뭐 오포라든지 그죠? 삼성 쪽이라든지. 그런데 그에 대한 개화는 역시나 애플에서 XR 기기가 출시되는 시점이 되겠죠. 자,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전체 추이 2024년도 되면서 점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점유율 추이가 바뀌고 있죠. 자, 기술적인 부분들 내용들이고요. 디바이스의 마지막 맥북은 아직도 최소 3, 4년의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자한테 신사업 부분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올-인-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면적의 패널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이 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하나로 이어진 패널들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에 대한 것들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다. 여러가지 OLED 성장 산업 중에 뚝 뛰어서 전장용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조차도 완전히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OLED 수 빠르게 확대 중에 있다. 자,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확고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전장 부품 단이에요. 우리가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단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처럼 그런 데이터가 맨날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체 시장에서 부각을 크게 받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로 돈을 벌면서 잘하고 있는 건 전장 부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 단 애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런 패널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애들의 이제 그 주인공을 될 수 있겠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대한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선반영해서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걔네들이 매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매출 퍼센트 중에 전장용 카메라 라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뭐 MC넥스나 이런 애들의 매출 구성을 한번 과거에 이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면 전장용 부분의 퍼센트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LG 라인들 이야기 나올 때 개별적인 뭐 토비스나 이런 종목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결국엔 다 카메라로 전환이 될 테니까요. 자, 수혜 종목 이야기 나오네요. 소재가 가장 부각받을 환경이고, 그 다음 대형주, 그 다음 장비 순이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패널 자체의 면적 확대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재 라인이 2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종목들이 있다. 자, 소재는 8.7세대 장비 수주 모멘텀은 3D 쪽 향 장비주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OLED 아이패드 양산 수요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단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걸쳐 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재단의 이야기들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덕산 그룹주들, LG 디스플레이 쪽의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중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P&H 테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P&H 테크의 주가 상승은 LG 디스플레이 OLED 양산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비단입니다. 8.7세대 라인은 여기서 이 장비단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장비단 안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수급 변화 나오고 있으며 1년선 주가 위로 올라오고 있고, 먼저 가고 있는 애, 나중에 가고 있는 애 속도감 체크해서 내림차순 정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규로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뭐 로체 시스템즈나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돌고 있는 뭐 AP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 자, 나머지는 기업 분석 라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OLED에 관련된 마인드 맵을 작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환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의 키워드는 디스플레이예요. 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여기가 이쪽에 사업자들, 형님들, 얘네 전방의 고객사, 가장 큰 고객사 애플. 이 구조를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체인으로 쭉 딸려 나오겠죠.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요구를 합니다. OLED 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얘네는 힘들어 죽겠지만 투자를 해야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OLED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힘들지만 LG전자한테 1조 원을 차입해서 OLED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줬더니 본인들도 움직이고 LG 디스플레이 움직이고 여기는 비상장이니까요. 디스플레이 관련 체인도 같이 건드려 버리고 있는 거죠. 장비, 소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XR 이런 식으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붙여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8.7세대 OLED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보죠. 여기는 장비로.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에 대한 것들을 소재로 몰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정말 많은 장비 소재주들이 있죠. 우리가 삼성 쪽의 장비를 사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를 사든지 이렇게 포커싱을 해도 시장에서는 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들면은 무슨 변화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나가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니까요. 자, 디바이스라고 적어놓은 칸에는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아이폰에서 OLED를 채택했더니 현재 뭐 50% 이상 쓰고 있다. 그 다음 이번에 아이패드에서 OLED를 채택해서 나온다. 나중에 맥북에다가 OLED를 채택해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면적 증가에 따른 소재단의 공급이 많아지면 이쪽을 많이 하는 애들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기랑 붙이면 되죠. 애플이 OLED 투자하세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이쪽 OLED 라인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많이 한다고 우리 아까 리포트에서 봤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뭐야? 라고 시장이 물어봤을 때 최근의 시장 추이나 주가 상승분이나 리포트 상의 종목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시장이 그렇대 라는 거랑 아까 리포트를 한번 쭉 챙겨보고 그 안에 종목군들을 보고 왜 이쪽을 봐야 되는지 어느 쪽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죠, 이 밑에도. 밑은 아니죠. 훨씬 큰 애들이니까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등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순차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은 이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장비도 많죠. S, F, A, LX, 뭐 세미콘, 로체, 시스템즈 등등등 굉장히 많죠. 자, OLED 투자권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무슨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 보여버리죠.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OLED 라인이 원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도 장비가 몇 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선익 시스템, 뭐 야스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여기는 뭘까요? 결국엔 OLED를 채택해서 쓰는 이유가 훨씬 더 해상도 좋고 기능이 좋아서라면 그 기능을 확실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콘텐츠의 폭발적인 변화 없이는 제한적인 거죠. 언젠가는 이런 기기에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 먼저 깔리고 그것들을 엄청난 활용도를 하기 위해선 콘텐츠가 폭발을 해줘야겠죠. 게임 아니면 뭐 성인물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실생활에서 지금 쓰이는 뭐 증강현실 라인들 이런 거 말하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문제고. 자, 지난주에 반도체 라인을 보고 매매에 대한 시스템으로 여기 막 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신규 상장주 반도체 땡땡땡 했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에서는 이 시간적 추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했을 때 2023년을 바닥에서 잘 사는 연도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뭐 매매 패턴으로도 여러 군데를 건들 수가 있지만 현재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용도로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소식이 나와서 순환매가 돌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의 현재 전체적인 주가 위치는 지속적인 선반영을 통해서 하방을 잡고 1년선 위로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 정도라면 얘네들은 앞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1년선 테스트도 천천히 거치고 수급 변화도 지속적인지 단기적인 것이 거치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쪽 속도감을 너무 재빠르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 안에 분할 매수만 잘 통하면 바닥 밴드 정도를 잘 잡는 것일 텐데 어느 요인이 발생해서 내가 그냥 너무 갑자기 봐서 여기를 그냥 잡아버렸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매매 실수가 안 나오도록 그 시간적인 개념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반도체 관련주를 공부했을 때 전체적인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뭐 빨라야 23년 뭐 3분기 정도는 확인이 될 거야. 이런 개념처럼 같이 봐주자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체로 다 묶어버리면 전자단, 전자 부품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카메라 모듈 라인이나 MLCC 라인의 삼성전기가 됐던지 간에 반도체 관련 섹터의 장비주가 됐던지 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장비나 소재주가 됐던지 대장주가 됐던지 간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는 대만 쪽의 그런 IT 기업들의 주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만 쪽의 기업들과 접목을 시켜서 국내에 MLCC 라인 하나, 대만의 MLCC 라인 하나,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나, 대만의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나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주가 추이의 속도감을 맞춰 나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국내에 대한 속도감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시장의 추이가 1차적으로 다 부각받는 환경 속에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자. 우리가 특정한 이런 소식들이 이 유튜브 상에서 노출이 됐을 때 당장 그걸 보고 다음날 이 HTS 상에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매매 시선으로 완전하게 전략을 짰을 때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놓고 그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포트폴리오 내에 디스플레이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장비준지 소재준지 체크를 해야 되는 후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들 오늘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시장이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리스크를 밟아나가고 올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 나는 할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정말 내가 한 방 맞으면 그때 고민 한번 바짝 해볼게. 그전엔 전략만 짜놓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 정도 떨어지는 거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최근에. 그죠? 근데 거기가 4나 5 정도를 찍고 있다 하면은 그 전에 공부해놨던 전략 같은 것들을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언제 나올 줄 알고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보수적으로 그냥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던 일 하고 전략만 짜놓고 나오면 대응한다. 그전에는 맨날 똑같이 한다. 그쵸? 영상 올라가면은 우리 유튜브 하단에 여러 가지 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상품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관심 잘 가져주시고 이 공부도 멈추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주중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